자, 이앞서 어젯밤엔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물러난 상황이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에 그 대행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최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는 분위기가 심상찮았습니다. 대상계인 사법 쿠데타 규탄한다! 규탄한다! 여기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내란 공범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상황. 어젯밤 8시 30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열렸고 탄핵안이 본회의로 올려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정돼 있던 추경안 처리 등을 지켜보고 있던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소식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길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직자가 탄핵소추되면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는 만큼 탄핵소추 전에 움직인 겁니다.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젯밤 10시 32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고 무기명 표결이 진행 중이던 어젯밤 10시 43분 사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53분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최 전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대법원 판결의 대응 차원인 동시에 한덕수 전 총리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표결 도중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소추되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정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했다는 겁니다.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 전 총리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전격적인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SBS에 탄핵 추진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권 선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만들길 원한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정부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견제구로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그 파기 환송에 대한 어떤 그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가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마비시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알게 됐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어제 저는 그 티저를 맛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인지 가릴 것도 이건 그냥 호러 영화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한 데 대한 화풀이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숫자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또 만약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무력화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오늘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도 참석한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국방, 행정안전,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현재 7명이 공석이라서 전체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14명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1명이면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회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추가 탄핵소추나 사의로 국무위원 수가 11명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과 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장관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